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매일 2시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올리는데 영상이 안 뜨면 꼭 구독을 하고 알람 신청을 해야 매일 영상이 뜰 수 있습니다. 빈집 1천만 가구, 매물 홍수, 6억 집이 1억. 일본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가장 다른 점은 높은 경제 성장률이었는데 2023년 경기 침체 후유증으로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일본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성장률이 추락하게 된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1기, 2기, 3기 무분별한 신도시하고 택지지구 공급 폭탄에 인구마저 줄게 되면 6억 집이 1억이 되는 것은 물론 일본처럼 공짜 집이 생길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설 명절 전화 환영합니다. 빈집 1천만 가구, 매물 홍수, 6억 집이 1억. 일본과 똑같다. 우리나라는 이 아파트가 분기됐고 일본은 주로 상업시설이 분기됐습니다. 자, 집값 안 뛰는 세 가지 이유, 가장 결정적 이유들이 많지만 국내 분양 관련돼서 또는 부동산 관련돼서만 본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택 구입 부담. 우리나라처럼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은 나라가 없어요. 한마디로 집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거의 1, 2위권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89.3 역대 최고 수치. 집값은 내렸는데도 대출 금리 부담으로 급등했죠. 물론 대출 문제만이 아닙니다. 워낙 거품이 세요. 지금도 해외 집값하고 비교하면 고점 대비 놀라지 마세요. 60%는 빠져야 다른 나라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두 번째, 전세 하락. 전세가 하락하는데 뭔 집값이 뛰겠어요. 매물은 쌓이면서 매매 전세가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죠. 깡통 전세 위험, 매입 대기하기 위한 월세 때문에 바로 이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매매 전세 최대 격차로 벌어졌습니다. 즉 갭 투자를 해야 집값이 뛰는데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 그 다음에 미분양 무려 6만 돌파, 머지않아 10만으로 될 것 같네요.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심리가 얼어붙었고 누가 금매를 찾겠습니까? 미분양도 이렇게 넘쳐나는데 누가 분양인들 받겠습니까?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매매가 급락, 미분양 증가, 6만 호 초과, 서울 3기 특급. 그러니까 아주 이처럼 서울이나 3기 신도시 특급 경쟁률 지역도 지금 별로 경쟁률이 붙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도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분양권 전매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겨났어요. 차라리 전매 제한이었으면 마이너스인지 뭔지도 모를 텐데 괜히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1억. 이번에는 자, 경기도와 인천, 지방 70%, 10년간 안 뛴 세 가지. 이게 경기도하고 인천, 지방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70%면 대부분이죠. 왜 안 뛰었을까? 무려 10년간이나. 연도를 말하자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왜 안 뛰었을까요? 2019년까지. 그리고 20년에 득달같이 뛰었을까요? 자, 경기, 인천, 지방 70% 10년간 못 오른 이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번에도 10년간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니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못 올라갈 아파트들도 생길 겁니다. 이거 꼭 잘 보세요. GDP 대비 일단 집값이 너무 비싸요. 미국에 비해서 3배에서 4배나 비싸요. 우리나라가. 분명히 3배, 4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2005년에서 2007년 옛날에 대폭등했죠. 이때 너무 많이 뛰는 바람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 후유증이 이어진 거야. 그리고 여기 봐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항상 이 왼수는 신도시예요. 지금 우리나라 집이 부족하다고 떠들어대는 그 사이비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거 진짜 지적해야 돼요. 집이 남아 돌아요. 남아 도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원룸 아시죠? 원룸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데요. 걔들은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오피스텔도 원룸 많고. 그런데 1기, 2기 이 아파트도 공급 과잉이에요. 집은 남아도니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임대주택 사업을 부활했잖아. 이번에 다주택이 수십 개씩 막 매수하라고. 건설사 끝없이 분양만 합니다.
뭐 건설사, 여든 야든 건설사한테 무슨 약점 잡혔나? 생산 인구는 감소해요.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사람은 없는데 집은 자꾸 진다. 일자리도 줄고 일자리가 해외 이전을 합니다. 원룸, 오피스텔 이게 너무나 생기고 있어요.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렴한 공공, 국민, 뭐 민간임대도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빈 집들이 많은데 집은 자꾸 짓고 인구는 줄고 이거를 정부가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 막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 부동산 방패막이 역할 이렇게 하게 되면 집값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이 이유 때문에. 근데 안 떨어지네. 왜? 코로나 화폐 무한대로 찍어내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돈 무한대로 찍어내는 바람에 2년간 전국이 대폭등한 이유. 물론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막판에 2년 많이 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미친 듯이 뛴 겁니다.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이유로 경기도하고 인천 지방에 상당수는 뛰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집이 넘쳐나니까. 얘 때문에 뛰었다고요. 바꿔 말하면 이번에 폭락을 하면 다음에 올라가려면 코로나가 또 생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생기겠어요 이제? 돈을 이렇게까지 찍어내는 또 기회가 올까요? 이거 잘 보세요. 두 번째는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그 다음에 법인 부동산 매입을 방치했죠. 막 지방에 차 끌고 다니면서 법인들이 집 잡았는데 그냥 모른 척. 외국인들 무한대로 잡았죠. 우리나라보다 더 유리한 여건으로. 신규 미분양 이것도 주택수에 제도하고 부양책을 쓴 거죠. 근데 2, 3, 4, 5번도 있지만 1번이 제일 컸어요. 자, 이제 1천만 가구 매물 폭탄, 분양 폭탄과 빈집 폭탄을 같이 봅시다. 1,000만 가구에 1,000만 가구. 자, 분양이 200만 가구고 다주택 법인 800만. 즉 자기 집 위에 불필요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800만 개, 800만. 합쳐서 1,000이에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에 127만 호, 추가 신도시 서울 공급에 73만 호. 이렇게. 그 다음에 다주택 법인 800만 호, 다주택이 700만 호, 법인도 50만 호. 합쳐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매물 폭탄 1천만 호 세부 내용. 여러분들 매물이 진짜 너무 많아요. 분양 공급 폭탄이 무려 200만 호입니다. 엄청나죠? 3기 신도시 택지지구 127만에다가 기타 73, 200. 2021년 3기 신도시 분양하고 21년, 28년까지 입주가 계속 이어집니다. 분양 입주가. 1기와 2기 신도시도 많았는데, 이 분양도 많았는데 입주 시점에 이게 많다 보니까 집값이 폭락하고 미분양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에다가 3기 신도시는 더 많아요. 1, 2기 합친 것만큼. 이게 지금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다주택 매물이 무려 750만. 자, 2012년 이후에 계속 증가했어요. 5채 이상 증가폭이 특히 커요. 1년간 중과세 유예해줬죠. 보유세 등 부담. 근데 이제 앞으로 다주택 세금을 많이 없앴습니다. 상승기에 집값 폭등의 원인, 하락기에는 집값 폭락의 원인. 바로 이 다주택의 문제가 뭐냐면 올라갈 때는 다주택이 집을 계속 매입하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버리는 거야. 폭등의 원인. 또 떨어질 때는 너무 막 패대기 치다 보니까 하락의 폭락의 원인.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이 다주택을 활성화해갖고 임대주택 사업. 자, 임대주택 사업 매물 폭탄 160만. 얘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다주택 속에 임대주택 사업이 포함되죠.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이후에 급증 160만이나 돼요. 임사 매물 잠김. 그렇죠. 임대주택 사업 때문에 매물이 잠겨버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수도권에 집중됐죠. 임대주택 사업 만기 도래, 집값 하락. 얘가 오히려 만기 때 막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집값이 막 매물이 폭탄돼가지고 집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을 부활했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최대 실패는 뭔 줄 아세요?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였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 또 윤석열 정부가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을 부활했어요. 이거 이렇게 다급한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그렇지. 이거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 매물 폭탄 50만 원. 법인도 문제입니다. 법인이 꼭 필요한 부동산만 사야지 전혀 관련 없는 부동산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어요. 2018년 이후에 폭발적 증가. 지방 소형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싹쓸이. 그런데 다행히 지금 폭락하는 바람에 지금 법인들 난리 났습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절감, 집값 폭등 유발 이걸 악용해가지고
집값 폭등을 유발했는데 결국은 지금 폭락하죠. 법인 혜택 축소 및 제한, 집값 하락. 그래서 막 내려가고 있죠. 자, 이제 한국과 일본 30년 부동산 폭락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여러분들 일본하고 우리나라, 저는 일본을 따라간다라고 제목은 붙지만 그래도 안 따라간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강해요. 근데 조금 변화가 보여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와 한일, 일본, 자, 30년간, 특히 일본 30년간 부동산 폭락 공통점. 인구 감소,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거, 부채가 많다는 거, 거품이 지금 너무 잔뜩 꼈다는 건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이걸 따지면 30년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 차이가, 우리나라는 경제가 미래 먹거리가 많고 일본보다 30년 정체된 나라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자, 다음 보실래요? 여기 한국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경제 성장이 붕괴되고 있어요. 특히 2023년 작년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죠. 무역 수지가 막 300억 달러 넘게 적자가 나고 올해는 더 심각해요. 수출입이. 그런데 경제 성장률, 자, 노무라 보고서하고 시티 보고서하고 ING은행 이제 보고서만 따로 뽑아봤어요. 자, 2023년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1.7 정도 올해 성장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예상일 뿐이에요. 갈수록 악화되고 있죠. 마이너스 0.6이래요. 이러면 일본 따라가 버려요. 진짜로. 30년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5월부터 금리 인하 최종 3.5% 1월 달에 끝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CT 보고서 보자고요.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에서 1.4 어떻습니까? 1.7%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더 훨씬 낮죠. 그 다음에 자, ING은행은 어떻게 전망이냐? 201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6 일본에 역전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대 1.5에서 7 심지어는 2%대까지 있었는데 0%대로 지금 하향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해외 기관도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률, 해외 기관이라는 것은 뭐 IMF나 OECD나 뭐 BIS, 자, 여기 보시면 1%대, 0%대로 하향을 한다. 한일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이 너무 닮았어요. 자, 아까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아주 큰 장점이었는데 그게 붕괴돼 버리면 심각해집니다. 집값이 뛰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거품이 심하니까. 자, 이거 보세요. 부동산 프라자 합의. 자, 버블 8년을 일본이 생겼는데 84년부터 91년. 이때 일본은 91년은요 4만 달러였어요. 국민소득이. 지금은 4만 달러도 안 돼요. 30년 지난 지금이 더 가난하다고 일본이. 희한하죠. 이때는 세계 1위였어요. 사실상. 자, 이거 보세요. 부동산 코로나19 버블 8년 2014년에서 2021년 한참 세월이 지난 지금 일본처럼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튼 코로나는 뭐 2년 동안 거품이 생긴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버블 8년 딱 닮았죠. 이번에 일본 부채가 GDP 대비 300% 초과, 인구 구조도 인구도 지금 1인 가구 증가, 그 다음에 전체 인구 감소, 생산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자,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한국 부채 GDP 대비 300%, 인구 구조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심해요 지금. 자, 집값 250% 폭등 후에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한 거야. 급작스럽게. 그리고 200만 가구라는 어마무시한 물량을 털어냈고, 우리나라 보세요. 집값 250% 폭등 후에 갑자기 금리 인상한 거 맞죠? 250만 가구 공급. 너무 지금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자, 부동산 80% 폭락했습니다. 특히 경기가 문제가 됐어요. 경제가. 그러다가 30년 장기 침체로 빠져져 버렸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뭘 살려야 할까요? 바로 경제입니다. 자, 한일 연도별 빈집 추이. 지금 일본 보니까 어유 뭐 2008년부터 2033년까지 예상 쭉 거의 현재 일본은 현재도 20%가 넘었어요. 그리고 2030년이면 30%. 셋 중에 하나는 빈집이다 이 말이에요. 심각하죠. 자, 한국의 빈집 추이. 우리나라도 현재 2019년 기준으로 150, 대략 한 현재 200만 정도가 완전한 빈집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다주택이라든가 분양 같은 거, 원룸 같은 거 다 따지면 끔찍하죠. 한일 부동산과 땅값 변화 추이. 자,
보시니까 일본은 91년에 꼭지를 찍어갖고 쭉 떨어져서 잃어버린 30년으로 가요. 미국은 2007년에 폭등했다가 쭉 떨어져서 이렇게 갔어요. 우리나라 자 2022년부터 쭉 여기 빠지는 모습 보이죠? 쭉 빠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한번 크게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빠진 적이 없고 특히 땅값 보세요. 진짜 땅 조심하세요. 일본은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뛰었다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거품이. 근데 우리나라는 자 64년부터 한 번도 폭락을 심하게 한 적이 없어요. 땅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그러니 시골에 있는 논두렁 밭두렁이 평당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가죠. 그 많은 시골에 있는 것들이 2040년 이후에 심각한 인구 소멸. 여기 보세요. 자, 먼 훗날 아닙니다. 여기 수도권만 빨갛고 충청도 일부 지역하고 경기도만. 여기 보세요. 충청도 남쪽하고 경상도 전라도는 아예 시퍼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여기 보면 빨간색, 이번에는 빨간색이 인구가 없는 거예요. 자, 노란색 인구 많은 곳은 몇 개 안 되네요. 심각하죠. 자, 빈집 1점만 가고 이건 일본. 자, 우리나라 일본을 안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여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경제는 확실하게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감소와 공급 폭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